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7만 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한 달 뒤쯤에는 하루에 많게는 28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로 확대됐는데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민생 입법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0여일 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오늘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오던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검거되지 않은 마지막 한 명이 최근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17명 가운데 국내 총책과 판매책 등 10명을 구속했고 2만 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포함해 22억 원어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파문때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 측이 이를 늑장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거둔 쾌거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조정 국면이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장대 화물 열차가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KTX 열차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인데다 1,200톤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상용화가 될 경우 화물 사업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청년 대학 졸업자가 입학부터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 정도라고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거쳐 졸업을 해도 취업까지는 평균 10.8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취업 유경험자의 68%는 첫 월급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우상혁은 올해 실내 세계선수권 금메달에 이어 실외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11년 전 경보 20km에서 동메달을 딴 김현섭을 넘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